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래퍼하고 변호사하고 닮은 점이 좀 많죠. 저희는 뭐 화나고 억울한 거 있으면 묵혀놨다가 집에 와서 고소장 써요. 네. 자, 래퍼분들은 가사에 녹여내죠. 저희가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래퍼들은 이제 상대방을 비판하는 가사, 비평하는 가사를 써서 이 대중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이런 걸 디스하는 가사라고 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오늘은 래퍼들의 이 디스라는 행위가 그들만의 어떤 특수한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범죄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위인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조금 궁금하셨죠? 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기사인데요. 이 쇼미더머니 9 우승자인 릴보이님이 왕따를 당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 이와이님 우승하실 때까지는 챙겨봤는데 요즘 뭐 잘 안 보긴 합니다만 좀 여담이었고요. 이분이 전날까지 녹음실에서 같이 놀던 형, 프로듀서, 협업회사 임직원 분들이 다음날에 저를 디스하는 뮤비를 올렸다라는 거를 커뮤니티에 올렸죠. 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어요. 자, 이러자 디플로라는 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 일련의 이슈들이 힙합과 랩게임의 이해 바탕 안에서 논의되고 비판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래퍼로서의 문법이 서로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자, 랩 게임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내 진심이 그분들에게 온전하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힙합을 좋아했던 팬으로서 어떤 취지인지는 알 것 같은데 래퍼라도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것인지, 선을 넘어도 문화니까 예술이니까 괜찮은 건지 약간 궁금했어요. 이걸 좀 선례를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이 기사를 딱 보고 제가 전에 봤던 이 판결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손을 좀 한참 넘었던 사례였는데 자, 누군지 아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까만 그분. 어쨌든 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 판례의 결론부터 좀 봅시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힙합 가사를 작성, 발매하거나 공연장에서 위 노래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확정했죠. 자, 사안의 개요가 조금 생각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쇼미더머니를 볼 줄은 몰랐어요. 자, 피고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죠. 자, 익명을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 한 차례 인사를 나눴을 뿐 친분이 없었다. 이런 게 중요하죠. 무슨 뭐 서로 합의된 뭐 디스 주고받고 이런 랩 게임을 할 만큼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공소 사실이 너무 적나라해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노딱이 붙을 것 같아서 좀 삐처리를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2016년 2월 13일부터 2017년 9월 28일경 솔직히 난 사진 보고 쳐봤지. 그냥 가볍게 감. 물론 이번엔 아니야. 저도 먹어. 니 걔네 딱 100명가가 울. 이 노래를 작사, 발매하고 이를 공연장에서 부르고 굉장히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피해자를 라고 비하하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도 하고 공연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랩에 담아서 디스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연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래서 뭡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가 지금 삐 처리된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데 생각보다 형량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거기다가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는 위 각 노래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여기가 좀 주목할 만한데 힙합에서는 특정인을 직접 언급하는 가사는 물론 디스라고 하여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격적인 표현 없이 자주 사용되어 왔고 이런 예술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노래 가사 일부에 외관상 저속하고 불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힙합이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상 행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국 무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참 변호인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죠. 자, 가사 내용, 공연 상황, 고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표현의 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누가 봐도 가 특정되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가사 자체가 저속하고 피해자를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담아서 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유죄라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이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적 희롱에 불과하며 이러한 표현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측면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의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이런 위와 같은 이런 범죄적인 모욕적인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가 없다. 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모욕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고, 자, 결국 길게 표현했지만 정리하면 이 유죄의 선을 넘었고 법의 선을 넘었다는 거죠. 힙합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가 없다, 용인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깔끔하죠? 아무리 힙합이라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법의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힙합이라고 해서 특별히 용인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대법원까지 간 이 판결의 경우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나 한참 넘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은 다른 힙합 디스의 경우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현재까지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힙합이라는 이유로 디스가 무제한 통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켜야 될 법의 선이 후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 디스 하더라도 이 법의 선을 넘어선 안 된다. 자,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